자, 반갑습니다. 건축설비 설계원 2022학년도 1학기 수업을 맡게 된 노경환 교수라고 합니다. 뭐 교수라고 하긴 그렇고 교수? 예, 겸임 교수죠. 겸임 교수. 학교에 계신 분들이 전임 교수라고 하고, 저같이 이제 저는 이제 회사를 나가고 있는 와중에 뭐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하러 오는 그런 사람을 뭐 겸임 교수 혹은 강사, 뭐 시간 강사라고도 하죠. 옛날에 뭐 시간 강사 이렇게 하는데, 저는 현재 학교랑 계약되어 있기로는 겸임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일단 소개부터 좀 해야 되겠죠. 자, 저는 82년생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선배고요. 2001학번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원을 갔었죠. 대학원을 가서 건축 환경 관련해 가지고 학교에서, 그래서 2010년도에 석사 받았고 2010년부터 일을 쭉 해서 벌써 올해로 횟수로는 보자 13년 차네요. 벌써 와, 많이 했다 생각보다. 뭐 얼마 전에 이야기, 맨 처음에 여러분들 선배들하고 강의할 때만 해도 한 7년 차다, 뭐 8년 차다, 뭐 이렇게 이야기 했었는데 벌써 13년 차네. 제가 여러분들 선배들 한 5년 전부터도 벌써 나와서 수업을 했습니다. 2017년 2학기부터 뭐 수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이 앞에 여러분들 아마 모르시겠지만 김기환 교수님 이전에 계시던 교수님이 계세요. 그 유호청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나가시고 이제 그만 이제 정년퇴임을 하시고, 이제 김기환 교수님이 오시기 직전부터 학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쭉 진행을 해왔고, 2학기 때 1학기야 2학기 3학년 1학기에 이제 전공 과목과 2학기 전공 과목 요렇게 이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이라는 부산분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평가사라는 이제 그 자격증이 있는데, 그걸 2016년도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건물에너지 기술원의 부산분원 분원장으로 있고, 건물에너지 효율 등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소속평가사로 있습니다. 네. 여기 메일이랑 주소, 메일이랑 이제 핸드폰 번호 적어놨으니까 이렇게 이제 혹시 연락할 사람 있으면 요거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메일은 아마 요 주소 아니랑 좀 수업용을 하나 새로 판 게 있기 때문에 그건 따로 이제 수업 시간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건축 설비 설계라는 거를 이제 공부를 1년 동안 저랑 하게 될 건데, 1학기 때가 건축 설비 설계 1, 이제 2학기 때가 건축 설비 설계 2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러분들 설비 설계라고 하니까, 자, 좋습니다. 여기서 한번 볼게요. 건축이라는 거는 대충은 알 거예요. 여러분들 벌써 뭐 물론 코로나 시국이라서 학교를 제대로 나오지도 못했고, 수업도 뭐 막 우왕좌왕하기도 했고, 막 뭐, 뭐, 대면하다가 비대면하다가 막 정신도 없었고 했는데, 그래도 뭔지를 아니까, 건축이라는 게 대충 뭐 하는 건지 어떤 건지는 아니까, 우리 과에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글자 한번 볼게요. 설비, 설비, 대충 알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하긴 좀 잘 모르겠어. 건축에 있는 설비는 무엇인가? 근데 마지막에 설계. 건축의 설비에 대해서 설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설계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아마 1학기 때부터 했던 게 아마 기초 설계라고 해가지고 막 하는 게 있었죠. 막 그림 그리고 뭐 만들고 자시고 뭐 했던 거 있는데, 뭔가 도면에 그림을 그리고 하는 그런 게 설계냐라고 말을 했을 때, 물론 그거는 설계의 일부분일 수 있죠. 쟤도 어떻게 보면은 그림을 흰 종이에다가 그렸다라고 하는 거는 작도의 개념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설계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했을 때 뭐랄까요? 디자인이죠, 디자인. 다시 이제 디자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면 주로 어떤 게 생각나죠? 뭐 신발의 디자인, 뭐 여러분들 뭐 머리의 디자인, 아니면 뭐 옷의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뭔가 미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여기 우리는 이제 건축공학과잖아요. 건축학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우리는 공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플래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계획을 하는 거죠.
건축에 들어가는 설비가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 설비에 대해서 플랜을 잡는 단계부터 시작을 하는 게 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이제 플랜을 하고 거기에다가 그려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아마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쭉 배우게 될 건데, 아마 계획 쪽에, 플랜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계획한 그런 건물에다가, 혹은 아니면 예시 건물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그러니까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비에 관련된 그림을 그리기도 할 겁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는 이번 한 1년 동안 배울 게 건축 설비에 대한 플래닝, 그러니까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걸 해야 될까라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하고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설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관련적인 설비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뭐 밥도 해 먹고 뭐 씻기도 하고 뭐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하려면 물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뭐 물이 있어야 되죠. 만약에 좋습니다. 계속 갑시다. 그 다음에 전기. 여러분들 뭐 밥을 해 먹으려면, 아니면은 뭐 요즘 뭐 가스레인지 없이 쿡탑 같은 것도 많죠. 혹은 뭐 에어컨을 켜려면, 그 다음에 이런 거 관련해서 전기가 필요할 거고, 냉난방. 물론 이런 것들은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안 되죠. 특히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기후적 특성이 어떻습니까? 되게 지독한 여름하고 지독한 겨울을 가지고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하다. 이게 대한민국의 특성이죠. 가까이 있는 뭐 저 근처의 나라만 가볼까요? 특히나 뭐 요즘 코로나 시국이라 가지고 해외여행을 많이 못 가서 여러분들 뭐 아마 그래도 그 전에 많이 가보지 않았을까. 특히 이제 대학생 때 많이 이제 좀 가고는 하는데, 하필이면 여러분이 입학을 하자마자 이런 게 터져버려 가지고 조금 가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뭐 그래도 눈대중으로도 알 수 있으니까 뭐 근처에 있는 나라 몇 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베트남, 뭐 캄보디아, 아니면은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죠? 되게 좀 덥다, 무덥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겨울에는 어떨까요? 겨울에도 가보면 더워요. 그냥 우리나 느끼기엔 더워요. 그런 나라에는 난방은 필요 없고 냉방만 필요하고, 뭐 반대로 뭐 그렇다고 난방만 필요한 나라는, 그런 나라는 없죠. 어느 나라든 여름은 있고, 겨울은 없을 수는 있지만 여름은 항상 있다라는 거. 다음 이제 소방. 불이 났으면 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소방 설비라고 하는 거는, 건물에 불이 나면은 이 소방 설비가 완벽하다면은 소방차가 필요가 없죠. 소방서가 필요가 없죠. 이 소방이라는 거는 선제적인 조치를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불이 났을 때 뭔가 더 심하게 번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죠. 뭐 제일 큰 예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스프링클러 같은 거 있죠. 만약에 불이 딱 났을 때 갑자기 위에서 탁 터져가지고 이제 소방차가 이 건물까지 오는 동안에 그래도 팔팔 타는 것보다는 좀 더 물을 뿌려가지고 좀 치워주고 있는, 뭐 지켜주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선제 조치를 할 수 있는 소방 설비, 뭐 그다음에 뭐 번개를 쳤을 때 뭐 피해 설비, 피레침 같은 것들 있죠. 그다음에 뭐 밥을 해 먹고, 그다음에 냉난방을 하는데 여러분들 바닥 난방도 해야 되고 따뜻한 물도 써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스 설비도 필요하고, 환기, 공기가 너무 꽉꽉꽉 막혀 있으면 안 되죠. 깨끗한 공기를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뿜으면서 오염된 공기는 또 내보내고 하는, 한마디로 공기를 순환시키는 환기에 대한 설비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요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제어를 해줄 수 있는, 야, 지금 더워졌어, 날씨가. 난방 돌아라. 냉방이 돌아라. 야, 불이 났어. 소방 스프링클러 돌아라. 야, 공기가 오염이 됐어. 지금 환기를 시작을 해라. 그 다음에 뭐 전기. 모든 사람이 거실에서 나갔어. 그러면은 불을 다 꺼라. 뭐 요런 것들, 요런 식으로 이제 자동 제어하는 그런 설비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건축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한 8가지 대충 예만 들었습니다. 요게 있는 요 설비에 대한 설계를 1년 동안 할 거라고 했는데, 모든 거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건축공학과를 다니면서 좀 밀접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요 물, 혹은 위생이라고 할 수 있죠. 물 관련 냉난방,
환기 뭐 요 정도 날 겁니다. 요 전기는 전기과에서 할 거고 소방 요 기계과에서 좀 할 겁니다. 뭐 비례가스 요런 것들은 조금 부차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좀 빼고 물하고 냉난방 환기만 해도 1년이 모자라요. 되게 많은 양을 공부를 할 수 있고 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글쎄요 뭐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지금 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야기할 때 저는 최대한 재밌게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아마 귀에 쏙쏙 들어오게 좋은 예시와 좋은 비유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재밌게 여러분들 하나라도 좀 더 알고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 건축 설비들은 건물의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건축물이 있어요.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안에서 오로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잠자는 거, 겨우 비바람을 피할 수만 있고 그냥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뭐 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추위와 더위를 약간 정도 막을 수 있을 뿐이지 쾌적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물이나 전기, 냉난방, 환기 이런 것들, 가스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사람이 편해지는 거죠. 저는 뭐 물론 이 표현을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은 잘 정확히 안 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설비는 건축물에 들어가는 혈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혈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얼기설기 어딘가에 여러분들이 쓰는 현대 건축물 안에는 다 숨어 있어요. 보이는 데 있을 수도 있고 숨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잘 안 보이게 웬만하면 보이거나 하면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고장이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숨겨 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심코 쓰고 있는 그런 물전기, 환기, 뭐 냉난방 같은 것들이 최대한 숨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을 여러분들은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죠. 그 편리함이 어디서 오는지를 아마 요거를 통해서 하다 보면은 아 이런 원리로 움직이고 있었구나, 이렇구나, 저렇구나 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좀 상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1학기 배우는 내용은 위생설비, 그 다음에 공조설비 설계, 공조설비, 요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위생, 뭔가 깨끗한 설비인 것 같죠? 아까 앞에서 봤던 물이랑 상관이 있어요. 위생설비라고 하는 거는, 일단 차가운 물을 써야 되겠죠? 뭔가 우리가 샤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밥을 먹거나, 빨래를 하거나 하면, 그냥 물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물이 없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옛날처럼, 뭐, 조선시대다. 그러면은, 뭐, 앞에 태화강 가서 물을 퍼오든, 동네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 오든 양동이를 이고 오든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화장실에 가서 수도꼭지만 비틀면은 그냥 물이 콸콸콸콸 나오죠. 그런데 그 수도꼭지를 왼쪽으로 비틀면은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뜨거운 물을 급탕이라고 하죠. 탕은 뜨거운 물을 말을 하고 급은 이제 공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물을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물을 버려야 되겠죠. 물을 버리는 거는 배수라고 하죠. 요 배수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볼 거고. 자, 그 다음에 오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화장실에서 우리가, 세수하고 머리만 감고, 빨래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변기를 통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똥오줌. 소변과 대변을 이제 버리는 건데, 배수랑 오수랑 같이 나가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펌프죠. 뭔가 뜨거운 물과 시원한 물, 차가운 물을 쓰기는 쓰는데 여러분들 집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10층에 살아요. 10층에 사는데 어떻게 이 물이 나에게 오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올려주는 물을 분명히 지하에든 옥상에든 물이 있을 건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수도꼭지를 꺾는 그쪽까지 보내줄 수 있는 힘을 주는 뭔가 원동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거를 담당을 하고 있는 게 펌프입니다. 펌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이 펌프를 어느 정도 크기로 선정을 해야 되는지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겁니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이라고 해서 어려울 것 같지만 되게 쉬워요. 제가 이번 학기 때 가르쳐 드리는 계산에는 딱 4가지만 나옵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요 4개만 알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들었을 때 이해를 했을 때 그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이 유용한 거지 이해를 못하면 단순히 계산밖에 안 되고 여러분들 단순히 외워가지고만 시험을 풀 수 없게 만들어요. 항상 제 수업을 정확하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제가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나름 이제 5년 이상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업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판별할 수 있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시험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물을 저장해야 되는 저수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통기는 뭘까? 통기 뭔가 뭘까요? 뭔가 공기랑 상관이 있는 것 같은데 요것도 수업 시간에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위생기구라는 것도 있고, 자, 요렇게 위생설비에 대해서 1학기 한 절반 정도 공부를 할 겁니다. 사용자의 위생 유지를 위한 설비, 위생 유지,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인 거죠. 뭐 씻고 여러 가지 씻고 그 다음에 배설하고 그거를 뭐 대변 소변을 놓았다고 해서 그게 집에 그대로 쌓여 있으면 그건 위생적이지 못한 거죠. 그거를 누고 바로 이제 그거를 정화조로 보내거나 아니면은 뭐 하수관으로 보내고 하는 그런 설비들이 위생 설비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대충 사진으로만 볼 겁니다. 자, 뭐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은 솔직히 좀 요거는 뭐 물을 저장하는 뭐 물탱크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되게 조금 생소하죠. 이게 뭐지?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은 뭐 위생기구라고 하죠. 요런 것들은 아마 펌프라고 해서 여러분들 어떤 펌프를 상상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저에게는 익숙합니다. 요렇게 생긴 펌프들. 그 다음에 뭐 요거는 뭐 아마 집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보일러 이런 거죠. 딱 뜨거운 물을 만들어내는 보일러. 이렇게 돼 있고, 다음. 자, 뭔가 한문이 나왔어요. 여러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요게 뭐냐면은 공기조화입니다. 공기조화고 어떤 음독인지 한번 볼게요. 뭔가 비어있는 빌공자에 기운 고르조 화할화, 뭔가 비어있는 공기를 비어있는 가운데 기운을 고르게 한다. 뭔가 공기를 고르게 한다. 공기를 고르게 한다. 공기조화, 공기가 조화롭게 한다 라는 그런 건데, 공기를 고르게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이게 아까 있는 위생설비 설계도 그렇고 위생설비도 그렇고 공기조화 설비도 그렇고 이게 다 일본에서 먼저 기술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단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먼저 정립이 되고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수입이 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약간 조금 뭐 한문 쪽으로 돼 있는 말들이 많아요. 특히 요거를 우리는 뭐 많이 줄여가지고 공조라고 합니다. 공기조화, 공조, 공기조화기, 공조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공조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이 수업을 들었다고 한다면은 공기조화, 즉 공기조화는 공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어로 했을 때는 HVAC라고 합니다. 요거는 옛날에 제가 대학교 졸업 인터뷰를 할 때 아마 교수님께서 이거 물어보셨던 질문을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H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HVAC가 뭐의 약자일 것 같은데 뭐의 약자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H는 heating, V는 ventilation, 그다음에 air conditioning. 자, heating 뭐 뜨겁게 하고, ventilation 이거는 환기라는 공기의 순환을 말을 하는 겁니다. air conditioning 뭐 공기를 좋아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왜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할 거고, 그러니까 무엇인지,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해볼 겁니다. 자, 뭔가 이런 것들이 막 나오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죠? 뭐가 어려워 보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쉬워요. 이거 이해만 하면은 쉽습니다. 이해하는 과정이 힘들 뿐이죠. 이해하는 과정도 사실 100% 대면 수업을 한다면 여러분 진짜 대가리 처박아 줄 수 있는데, 내가 올해 참 웃긴 게 반은 대면 수업을 하지 말고 반은 대면 수업을 해라, 이런 그지 같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업 준비를 하이브리드로 해야 되거든. 한 주는
음, 비대면 수업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찍어서 올려야 되고, 한 주는 또 들고 가셔야 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건 마지막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그 앞으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거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자,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뭐 이런 그림도 그릴 겁니다. 이거 내가 그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배가 그린 겁니다. 선배가 그렸고, 뭐 이런 것들 오른쪽에 있는 이런 것들도 한번 계산해 볼 겁니다. 다 니네 선배들이 과제로 내셨던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요런 아까 사진 자료로 봤을 때 요건 이제 공기저기 요런 거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기저기 요거는 덕트라고 하죠. 아까 그 물을 위생 설비에서 물이나 배수 같은 것들이 가는 거는 파이프로 가죠. 요거 공기 같은 거는 뜨겁고 차가운 공기가 만들어졌으면 이렇게 이제 덕트라는 이제 길을 통해서 이렇게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요런 것들은 여러분 제일 많이 봤죠. 강의실에 가면은 여러분들 머리에 있는 거 요런 것들도 뭐냐면은 요 덕트의 제일 끝단 부분에 뜨겁고 차가워진 그 다음에 신선해진 공기를 뿌려주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 본 적이 없을 건데, 이거는 보일러고 요거는 냉동기입니다. 뭔가 뜨거운 열원을 만들어주는 거. 보일러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그런 이제 벽걸이 보일러라고 생각했을 건데, 요거는 대략 작은 버스만한 한 크기일 겁니다. 뭐 크기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요것도 제법 큽니다. 승합차 정도 되는 크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더 클 수도 있겠죠. 냉동기입니다. 차가운 거를 만들어주는 원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볼 거고, 자, 과제 발표 과제나 제출 과제에 대해서 이제 페널티라든지 이런 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40, 그 다음에 출석, 과제 10%씩,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시간 엄수하는 거. 그 시간을 넘어가거나 서식, 제가 제시하는 서식에 대해서 어긋나게 제출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낼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 기말고사에 미참석할 시에는 F학점이 나갈 겁니다. 근데 뭐 그런 멍청한 짓을 하는 학생은 없겠죠. 전공 필수인데 내년에 또 나랑 보기 싫으면은 한 방에 가야지. 과제는 한번 1, 2회 있을 것 같고, 아마 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둘 다 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원래는 이제 2020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은 위생설비 설계 1학기 때 하고 2학기 때 공조설비 설계를 했습니다. 둘 다 전공 필수였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딱 바뀌었어요. 건축설비 설계 1, 2를 요걸 합쳤어요. 내용은 같은데 어떻게 하냐면은 건축설비 설계 1은 전공 필수죠. 그 다음에 건축설비 설계 2는 전공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으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됩니다. 원 내용에서 위생설비 설계와 공조설비 설계, 예전에는 1, 2학기에 나눠서 했던 것들에 대한 이론을 전체 다를 한 학기에 공부를 다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좀 많이 어떻게 그 두 학기 하는 걸 한 학기 다 하나요? 물론 하는데 어느 정도 심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2에 가서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좀 복잡한 계산을 하거나 뭔가 부하를 계산을 해보거나,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그림을 좀 많이 그려보거나 하는 거는 주로 2에 할 거고, 1에서는 이론적인,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알고 갔으면 하는 그런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하고, 물론 이때도 어느 정도 계산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건축설비 설계 1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생이랑 공조설비 이론 중심 수업을 할 거고, 2에서는 심화 이론, 도서 작성, 그다음에 계산 작성, 뭐 에너지 절약 계획서 이런 것들 공부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쭉 아마 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뭐 간단하게만 할 건데, 대학생으로서 일반적으로 가지면 좋은 마음가짐인데, 참 뭐 요즘 시대에 안 맞는 말이 너무 많네요. 노력 많이 하라는 거랑 뭐 전제를 하라는데, 이것도 좀 바꿔야 되겠다. 너무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시대가 좀 바뀐 것 같네,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벌써 3학년이 됐죠, 그죠? 1학년 때 들어갔을 때 코로나 터져가지고 학교 뭐 별로 며칠 온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3학년이 돼가지고 취업 준비를 해야 됩니다. 취업 준비하면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 특강을 아마 하게 될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진로 교육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한번 하는데, 원래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또 못하고 있다가 아마 올해 시간 어떻게든 좀 내가지고 여러분들 후배인 2학년 상대로 한번 할 거고, 3학년 상대로도 조금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좀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할 건데,
뭔가 게임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노력을 좀 더 하시고, 그 다음에 계획적으로 행동하시고,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너무 저기 뭐라고 해야 되지? 특히 이제 3번 좀 봐볼게요. 주로 이제 발표 과제라든지, 발표는 거의 뭐 하지를 못했죠. 학 대학 가서. 뭐 제출 과제 같은 거 주면 저희가 주거나 하면 일주일 정도 시간 줍니다. 근데 뭐 PPT를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뭐 제출을 해야 된다 하면은 고민을 아마 제출하기 전날부터 할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되면은, 좋은 아웃풋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은 빨리빨리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게 좋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닐 때 만약에 과제를 받으면은 과제를 받은 날부터 바로 시작을 하진 않았어요. 뭐 저도 이제 그 당시에는 버스 타고 다닐 때니까 집에 가는 버스에 앉아가지고 가면서 어떻게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고민을 많이 하고 흰 종이 같은 걸 꺼내가지고 어떻게 구성을 할까라는 큰 계획을 여러 가지를 해 나가면서 그 뒤에 한참 고민을 한 뒤에 만들기 시작하거나 과제에 돌입했습니다. 과제를 돌입해 보면은 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예상했던, 내가 머릿속으로 그렸던 때랑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옳은 판단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라. 요건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4번에 대해서 먼저 말 좀 해주면은, 글쎄요, 이건 너무 좀 현실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뭐, 여러분들 벌써 3학년 됐고, 이제 좀 있으면은 4학년 돼가지고, 취업 준비를 시작을 해서 취업 구직 활동을 아마 시작을 하게 될 건데,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뭔가 자기는 해놓은 게 없어요. 학교 다닐 때. 뭔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야 됐는데,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대충 해도 뭐 다 A 나오고, 하다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그 다음에 학점 관리도 잘 안 됐어요. 그렇다고 뭐 학점 대충 뭐 어느 정도 받아놨는데 대가리 든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취업을 해야 됩니다. 뭔가 자격증을 따는 것도 없고 뭔가 자기의 특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어디에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정확하게 든 것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마치 친구들 중에 준비가 잘 된 친구들 중에 나는 뭐 무슨 공사 가야지, 무슨 공단 가야지 라는 생각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 친구들처럼 준비를 같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닦아놓고 말해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 4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바로 취업 활동을 하진 않았죠. 근데 이제 같이 있던 친구들 중에 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한 거 아니에요. 사람은 참 좋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친구는 그래도 이 정도 중간급 중상 정도 되는 회사 1등 가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쪽을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뭐 근데 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때만 해도 뭐 성적이 되게 엄격하게 내렸을 때라 가지고 얘는 되게 높은 곳을 생각하고 있더라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H건설, 뭐 S건설 이런 데 생각하더라고. 근데 내가 봤을 때 거긴 좀 힘들 것 같아. 냉철하게 봐서.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지금 너 보고 오라고 하는 너가 오라고 하는 건 좀 웃기지만 너가 이렇게 갈 수 있는 요 정도 되는 회사를 트라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상당히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나는 조금 현실적으로 그쪽이 더 맞지 않을까? 가가지고 빨리 경력을 쌓아서 나중에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하면 되니까 이런 생각에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친구는 화를 냈고 그 뒤부터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한 4년, 3년인가 4년 정도를 이 친구가 취업 활동을 하느라 3년 정도 였던 것 같다. 그 정도를 이제 허비를 했어요. 허비를 하고 결국은 간 데가 내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정도 있는 회사를 가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친구를 만나기도 했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뭐 왜냐면 그 친구에게는 좀 아픔이니까. 근데 되게 개인적으로 그 친구를 보는 입장에서 아쉬웠죠. 그때 그 친구에게 그 친구가 만약에 그 회사를 내가 아까 말했던 갈 수 있었던 그 중상에 있는 그 회사를
같더라면은 이미 얘는 경력이 3년이 쌓였고 그 3년만큼의 연봉, 즉 돈도 벌었을 거고 경력도 쌓였을 거고 그 경력을 발판으로 좀 더 한 단계 위에 있는 회사로 점프를 할 수 있었을 거고 한데 무엇이 그 친구를 내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게 화내게 만들었을 거고 왜 그 친구에게 이런 3년이라는 시간을 헛되게 만들어 버렸냐. 그 친구는 3년 있다가 들어와서 신입 직원이 돼버린 거죠. 차라리 그때 그 친구가 그런 판단을 그런 처지를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었을 거야. 근데 분명히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건데 도전하고 싶었겠지. 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근데 아쉽다는 거지, 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를 할 수도 있어. 근데 제3자가 봤을 때 물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런 이제 도전에 대해서 장려를 해줄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어느 정도 이런 냉철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이야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조금 그때 그거 보면서 조금 마음이 씁쓸하기도 하고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 차라리 그 친구가 좀 진짜 뭐 그냥 3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데 갔다라면은 아 정말 진짜 친구로서 기분이 좋았을 건데 그런 걸 그러지 못하고 무명 3년 전에 그 할 수 있었던 그런 트라이에 대해서 결국은 3년의 시간을 버려버리고 지 인생에서 3년이 날아가 버렸잖아. 경력도 돈도 다. 물론 너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 너무 세속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여러분들 회사 나와가지고 한 12년 살아봐. 12년 3년 살아봐. 그냥 생각은 이런 거야. 자,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은 책임감을 가져야 될 시기죠. 은근히 뭐 여러분들 뭐 이거는 여러분들 문제도 아니고 문제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책임도 아니고 한데 사실 코로나라는 대학을 들어오자마자 코로나라는 거를 맞이하게 된 그런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해이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과연 대면서만 계속하게 되고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만 여러분들이 2년 동안 쪼였다면은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나태해짐, 타성에 젖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아닌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내가 1학년 때 이런 코로나 사태가 퍼져가지고 이랬다라고 하면은 저도 장담 못하겠어요. 저도 장담은 못하겠고 저도 과연 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요런 교단에 서는 위치까지 올 수 있었을까라는 것도 사실 잘 모르겠어. 근데 어떻게 코로나를 피해간 나라는 없고 코로나 사태를 직면하지 않은 대학생은 사실 없습니다.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대학생들이 다 직면했습니다. 다만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거는 좀 할 말은 해야 되겠어. 울산대학교 이 쫄보 새끼들. 아니 다른 학교는 솔직히 저는 다른 학교 소식도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에 나가시는 분들하고도 많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에게 물어보면은 상당히 우리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쫄보 새끼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듭니다. 좀 되게 사려요. 대면 수업에 대해서. 닦아놓고 말해가지고 지금 다른 학교, 뭐 학교라고 할게요. 다른 학교에서에 나가시는 그 교수님들하고 다 이야기를 해봤는데 대부분 다 100% 대면 수업을 한답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저는 기대를 했건만 참 진짜 이렇게 왜 대면과 비대면을 교차로 하게끔 밖에 선택을 할 수 없었는지 그건 정말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조사라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글쎄 그런 거 글쎄 이거 좀 이따 얘기할까? 하여튼 여러분들 대학생이에요. 뭐 대학생을 느낄 사이도 없이 3학년이 돼버렸고 됐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성인이고 20살이 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2년 동안
대충 공부하고 놀았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책임을 지셔야 될 거고, 인생으로서. 만약에 아직까지 아까 말한 대로 조금 부족하게 공부를 했다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빨리빨리 메꾸고 마음 다 잡아가지고 하면은 좀 더 좋은 취업 활동을 성공시킬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할 건데, 여러분들 그 취업 활동이라는 거는 진짜 여러분들 이제 2년 남았거든요. 학교 2년 더 하면은 이제 인생이 결정이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4년 동안 대학교에서 공부한 거, 그 다음에 그 앞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까지 같이 이제 평가를 받는 시기가 온다고요. 물론 취업뿐만이 답은 아닙니다. 뭐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뭐 치킨집을 열 수도 있겠죠. 뭐 식당을 열 수도 있고. 한데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이제 취업 활동을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뭔가 내가 노력을 6년을 더 해가지고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을 가졌다, 아니면 만족스러운 직업을 가졌다 라고 스타트를 좋게 끊었다 라고 했을 때, 그 스타트가 좋으면은 계속적으로 그 스타트는 패시브로서 커질 거고 스노우볼링이 될 겁니다. 근데 그 계속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기회가 2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동안 더 준비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그 결과가 좋도록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좋게 만들 수 있는 아직 시간이 대학 생활의 절반이 남아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거를 조금 한 번 더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취업시켜주지 않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수이진을 쳐야 됩니다. 이제 뭔가 해야지 라는 생각은 나도 백날이고 할 수 있어. 근데 뭔가 배수의 진을 딱 치고 시작을 하면은 잘 돼. 이 상황에도 궁지에 몰려야 좀 원초적인 능력이 나오지. 너무 몰아붙이지는 말고 마음으로서 배수의 진을 치라는 겁니다. 너무 몰아붙이면서 자기를 가혹하게 대하지는 말고, 그래도 마음을 단디 먹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뭐 자기가 못했으면 못하는 대로, 잘했으면은 잘한 대로 그 나중에 결과를 받아가시라는 거죠. 자신의 상황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된다. 모든 사람은 상황이 다릅니다. 코온 환경, 그 다음에 집안 상황,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수학을 잘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뭐 국어를 잘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국어에 대한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키가 큰 사람, 패션 감각이 좋은 사람 다 다릅니다. 그런 상황을 잘 인정을 하고, 이제 냉철하고, 위에 아까 4번에서 말씀드린 것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인정을 해야지, 이제 그 다음으로 어떻게 진행해서 가장 이 상황에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들 조금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는 내가 아마 학교 나가가지고 심심하면 하게 될 거야, 아마.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업이 에너지 평가사입니다. 에너지 평가사고, 뭐 여러 가지의 롤이 있죠. 뭐 일정 관리라든지, 뭐 팀원들 관리, 그 다음에 밑에 부하 직원 관리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안 관리, 그 다음에 업무 회의도 해야 되고, 현장 실사, 외부 업무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실적 보고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있습니까? 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직업에 대해서, 학교 생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냐고. 뭐 그렇게 이야기가 있지. 아니 코로나라 가지고 학교 제대로 나오지도 못했는데 최선을 다하긴 최선을 다해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아니 안 나오는 와중에 열심히 했냐고. 내 말은 열심히 하고 있냐고. 아니 니네들이 안 했다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2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했냐고. 한번 생각을 한번 돌이켜봐. 딱 이제 딱 절반 지났으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친구도 있을 거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니네들 열심히 안 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보면은 여러분들은 직업란에 뭐라고 써요? 학생이라고 쓰겠죠. 그게 말하면 대학생. 아까처럼 내가 보여줬던 직업에 이제 내가 해야 되는 롤처럼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은 수업을 열심히 해야 되고, 과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시험도 열심히 해야 되고, 출석도 열심히 해야 되고, 교육관계 열심히 해야 되고,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학점관리도 해야 되고, 게임도 좀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요런 것들을 진짜 다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냐는 거지. 혹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 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지 않고 뭔가 일을 기피하거나 한다는 거는 직무유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직무유기는 수업을 열심히 안 하고 과제를 째고 학점 관리를 안 하고, 아이고 학점 관리 안 하진 않았겠지. 코로나 시대 다 해줬는데 내가. 그 다음에 시험을 대충 치고 출석 뭐 설계 과목 같은 것들은 나오니까 교우관계 요건 조금 그럴 수 있겠다.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죠. 뭐 개강점이 너무 못했다는데.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너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나마 열심히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은 학교 나오면서 좀 보고 배웠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사실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지 있었던 건 아닌지 지난 2년 동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묻겠는데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대학생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됐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수업은 한 요 정도로 하고,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이 해주고 싶은 말도 많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특히나 뭐 사회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일해야 되냐, 취업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참고로 말해줄까? 맨 처음에 아까 봤었던 여기, 자 봐봐, 내가 있던 회사. 자 내가 EA 테크놀로지라는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제일 크지, 제일 컸던 이 건축 환경 회사에서 지금 일을 했었고, 약 한 7년 8년 가까이 일을 했죠. 그 다음에 지금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이라는 데서 부산 분원에서 대박입니다. 분원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까지 포함해서 부산 분원에 8명이 있습니다. 그 8명 중에 울산대 학생이 나까지 포함해서 5명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13학번 2명을 채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4학년이었던 여러분들 아마 알란가 모르겠다. 박효은이라는 학생하고, 이제 학생이 아니지, 연구원이지. 박효은이랑 변영빈 연구원을 채용을 해가지고 같이 데리고 있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 그 친구들에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줬어요. 몰라, 뭐 잘 준 건지 어떤 거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안타깝게도 울산대 학생이 울산대 출신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아마 그 친구들을 이후로 한참 동안은 셔터를 내릴 겁니다. 만약에, 하지만 그래도 우리 회사가 부산분만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에도 있거든요. 서울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면은,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얼마든지 저는 여러분들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건축 환경이 뭔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건축 공학이니까 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주로 건축 공학에서는 뭐 시공도 있고 구조도 있고, 근데 환경에 대해서는 아마 별로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이걸로 직업을 가질 수 있나요? 직업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수업을 듣고 뭐 많은 학생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저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취업을 그러니까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1차 서류는 합격을 해놓고 이제 면접을 봐야 되는데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왔던 학생들이 제법 있었고, 그 학생들에게 저는 최대한으로 정말 떨어질 수 없을 만큼의 모범 답안이라고 해야 되나? 좀 좋은 방향으로,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뻔하거든. 나도 면접 봐요. 면접관입니다. 신입들 들어올 때 제가 들어가서 면접을 봅니다. 애들이 어떤지. 저도 들어가면서 알거든. 뭐 물어보는지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달라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지금까지 항상 컨설팅 도움을 해줬고, 그 친구들은 면접 가서 한 명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 회사든 다른 회사든. 그리고 상당히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건축 환경 쪽에서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서울 쪽에서도 되게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고마워해야 될 거고 한데, 그러니까 뭐 요 차츰차츰 알아가도록 하고, 관심 있는 학생들은 언제든지 수업 마치고든 뭐 하고든 뭐 중간중간에 상담을 원하시면은 제가 아주 촌철살인으로 팍팍 사람 찔러가면서 얘기 잘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를 이용을 하세요. 저를 이용을 해가지고 알고 싶은 내용. 왜냐하면은 이게 전임 교수님이라고 하죠. 학교에 계신 분들, 뭐 김기현 교수님들 그런 분들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제가 따라갈 수도 없을 정도의 학문적 높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그분들이랑 저는 특히 이제 김기현 교수님이 친합니다. 되게 잘 지내고 하는데 그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지식을 나눠주시는 분들이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회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쳐다보는지 나가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줄 수 있는데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말씀인데 저는 하겠다는 학생들에게는 정말 도와줍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지난 5년 동안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 중에 저랑 계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아직도 연락이 오고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이제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 결국은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각종 회사에 또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세요. 괜히 여러분들 수업 끝났다고 해가지고 바로 집에 튀어가고 그냥 언제 수업 마치나 그런 생각만 하지 말고 좀 이제는 여러분들 눈앞에 닥쳐 있는 여러분들의 취업 혹은 진로에 대해서 이제는 항상 마음에 새기고 가야 되는 그런 1년, 2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잘 따라와가지고 꼭 이제 3학년 마치고 4학년 가서 열심히 해서 이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부탁드리고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교재에 대해서는 제가 유클래스에다가 업로드 관련해 놓겠습니다. 교재는 따로 이제 서점 가서 책을 사는 게 아니라 저기 학교 후문에 가서 보면 파란들 인쇄소라고 있을 거예요. 그쪽에 가서 이제 아마 찾을 수 있도록 그거는 제가 내일 정도에 맡길 예정인데 매일 맡기고 언제부터 찾을 수 있고 금액이 얼마인지는 제가 내일 정도에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간 학교 저기에서 보겠네요. 아마 내가 앞으로는 수업을 할 때 온라인 강의는 좀 원활하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는 조금 공부를 했던 내용보다는 조금 연한 맛을 순한 맛으로 할 거고 조금 제가 학교 갔을 때는 3시간 빡빡하게 채워가지고 최대한 그때 진도를 많이 나가고 좀 집중 스파르타식으로 조금 집중해서 빡빡하게 빼는 그런 방식을 좀 취할 겁니다. 그게 좀 더 효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 볼 수 있도록 저기 늦지 않고 10시 금요일 오전 10시죠. 그래서 늦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코로나 조심하고 네 투표 잘 하고 이렇게 다음 주에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이상입니다.